예, 이제 디스커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오늘 카티스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강의도 잘해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 그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온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먼저 그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오은일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는데 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카티스템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 카티스템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거의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관절 연골 수술에 굉장히 어떤 그 획기적인 일을 하신 거로 우리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 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회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연구 개발을 시작한 시기가 그 간엽줄기세포, 소위 메젠카멜 스템셀의 여러 가지 펑션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히 그 간엽줄기세포가 그 자체, 몸 자체에서 하는 펑션 중에서 그 줄기세포 자체가 분화해서 연골로 분화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그 골관절염 혹은 연골 손상에서의 치료제를 개발할 당시까지의 지식만 해도 이 투여한 MS 자체가 연골로 분화하는 것이 아마도 주요 기전일 것이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MSC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파라크라인 팩터들이 오히려 이런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컨셉을 잡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요, 요 이제 아까 그 카티스템이 나오게 된 그 타임 테이블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황우석 박사님 사건에서 배아줄기세포가 굉장히 그 띄워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각각 다 인식을 개선하고 있을 때, 이제 성체줄기세포인 이게 카티스템이 처음 상품화돼서 나와서 굉장히 우리 그 의학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저기 관절 연골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 염색체 관절 연골 파괴를 억제시켜주고 염증을 이제 막아준다. 이 세 가지 이제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왕준호 선생님하고 김성환 선생님 이 카티스템을 써보니까 그런 거를 좀 느끼셨어요? 아까 재생 관절 연골 재생은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셨고 염증이 줄어든다든지. 예? 또는 그 다른 그 부위에 다른 쪽에 이제 망가지는 것이 예를 들어 ICRS 뭐 2가 3가 되는 게 이걸 줬더니 카티스템을 했더니 옆에도 영향이 있다거나 또는 또 메니스커스 테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조금 좋아지다거나 이런 걸 세컨룩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왕 선생님 느낌 그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제가 뭐 좀 그 카티스템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그 시술도 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 카티스템에서 세포를 받아서 전방 십자인대 힐링 프로모션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근거 창출 과제를 받아서 사람한테도 써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N수가 부족해서 통계적으로 차이는 못 얻었지만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힐링 프로모션 하는 이펙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MSC가 매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거다. 피머에만 했는데 티비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힐링이 잘 된 것들을 보고서는 긍정적인 엔바이러먼트를 형성하는 거는 맞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케이스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아스트로스코피 하는 분들이 리페어도 해주면서 그냥 구멍을 좀 뚫어줘요. 저기 아티큘러 카til리지보다 그 관절 연골을 좀 벗어난 쪽에 구멍을 뚫어서 본메로로 해서 좀 흘러나오게 하면은 아무래도 힐링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실제 제가 몇 번 그런 것도 저도 했었고 그런 걸 배워서 해봤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도 이거 카티스템 쓰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느낌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답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런 역할은 당연히 이뮤노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실제 클리닉에서 느끼는 건 그게 클리니컬
데이터로 보여지느냐 하는데 문제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그런 보통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죠. 클리니컬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상에서 그거를 과연 구별을 할 수 있는 아직 그 정도의 경험이 돼 있느냐 또는 저희가 그런 툴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거나 하는 것들 좀 더 리제너레이션이 잘 되고 에이저스트 티슈에 좀 더 치유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이 일견으로 보면 아까 왕준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마이크로 프랙처가 잘 된 케이스도 약간 그런 현상을 비슷하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좀 도움이 된 건 확실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세 분이 뭐 다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거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3에서 4cm 넘어 안 하면 안 좋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의미가 없다. 그때는 ACI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랬는데 오늘 이 카티스템을 ACI하고 견주어 볼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거의 이큐버런트 하나요? 우열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데이터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ACI를 같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이론적 베이스로 본인의 카틀레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젊은 나이가 더 낫다는 그러한 이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영한 페이션트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ACI를 에비던스를 먼저 권하게 되니까 카티스템과는 환자군이 좀 겹치지가 않아서 헤드투헤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군이 다르지만 제가 가진 임프레션은 거의 유사한 이펙트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콘드로사이트와 비교한다면 그러나 이제 조금 늙은 콘드로사이트나 좀 안 좋은 콘드로사이트에 비한다면 훨씬 더 MSG가 이펙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크기를 아까 이제 오늘 부사장님은 9cm까지는 3바이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ACI나 이 카티스템에 쓰는 맥시멈으로 써보면 뭐 몇 cm 몇 제곱 면적까지 썼는지 왕준호 선생님 뭐 어떻게 저는 아까 그 리뷰를 해보니까 한 13 스퀘어 센티미터까지 썼고요. 13 스퀘어까지. 네. 김성환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한 10제곱 정도까지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라지 관절 연골 디펙트 있을 때는 이게 셀 세라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준호 선생님은 이 카티스템 적용할 때 이 얼라인먼트 서저리의 그 컷오프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HK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KL 그레이드로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냥 스트릭트하게 공시 내용대로 5도 이상이면 같이 하고 5도 미만이면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3도에서 5도 정도는 좀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거는요 HTO의 그 HK 앵글이 5도라는 건 그 우리나라 심평원 고시 기준이고 이건 사실은 그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평원의 저기 규제는 안 받잖아요. 카티스템은. 그리고 HTO는 받고 그런 면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저도 사실 카틀리지 프로시저 아까 제가 몇 가지 리스크 팩터 말씀드릴 때 주위에 이제 서브콘드럴 본 상태가 어떠냐, 메니스크스 펑션이 어떠냐, 리가먼트 펑션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라인먼트 자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라인먼트가 뉴트럴이어도 메니스커스 펑션이 없으면 딜로딩 서저리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3에서 5도 정도 에리어에서 조금 5도 미만 측정하다 보면 막 측정자에 의해서 그게 5도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얼라인먼트 서저리를 가능한 라지 사이즈 메니스크 펑션 없는 환자에서는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일 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카티스템을 개발할 때 우리 궁금한 게 있었어요. 카티스템에서 이제 논문 처음에 나왔을 때 셀과 아까 캐리어가 HA가 그 에비던스 베이스로 좋기 때문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카티스템을 넣고 HA 쓰고 그 다음에 카티스템 안 넣고 HA만 썼던 거랑 비교했던 그런 것들은 있었나요? 혹시?
동물 시험에서는 있습니다. 있죠. 동물 시험은 있지만 임상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임상 시험 그 프로토콜을 짜는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네네. 그 인정하는 유효성에서 평가 결과에서는 수술적인 방법만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조건을 마이크로프랙처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저희가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주사형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는 HA 올리와 그 임상 시험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인비트로나 인비보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HA가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HA가 장기적인 치료 효과나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없고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통증이나 염증의 감소 효과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입증한 그런 그 장기적인 연골 재생 효과만으로도 HA 올리와의 그런 차별적인 것은 이미 그 어느 정도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희 기존에서도 HA를 컴바인해서 믹스한 것이 이피커시를 높인다기보다는 세포가 그 어느 정도 말하자면 완충 효과, 캐리어로서 그 관절각 내의 세포가 오랫도록 잘 존재해서 펑션을 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비트로, 인비보 스터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가 저희가 그 카티스템에서 컴바인하는 이유는 그 세포의 기능을 더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지 HA 자체의 어떤 그런 치료 효과를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부사님이 그 얘기해서 차기로 이제 카티스템의 후속으로 직접 인트라아티큘러로 인젝션하는 그 줄기세포를 지금 개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김성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인트라아티큘러로 인젝션하는 줄기세포로 쓰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현재는 없죠. 없죠. 예. 그럼 외국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에도 저 임상시험 몇 개를 본 건 있습니다만 지금 커머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팻세포나 그런 것들에서 예. 신기술에서 나온 것도 몇 개 있었고 예. 그거는 이제 올해 좀 4월까지 끝났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서는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아직 제가 에비던스 논문으로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551 그 메디포스트에서 이제 개발하는 그거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왕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봤는데 우리가 이 카티스템을 하고 나서 포스오피 케어가 굉장히 이 성공을 이루는데 크거든요. 네. HTO를 하는 것도 얼라인먼트 서저리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포스오피에 이제 우리가 일부러 발구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얼라인먼트를 좀 조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두 분께서 이제 임상을 하시는 분이니까 카티스템을 내가 한다면 HTO를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포스오피 케어를 하면 좋겠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프로토콜 상에서 원래 임상 실험 자체가 3개월간 프로텍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프로텍션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프로텍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3개월간 프로텍션 하는 원칙을 지키고는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길다고는 생각하지만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하세요? 뭐 기베서 캐스트를 3개월 하나요? 아니면은 스프린트를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그 웨이트 베어링 메디아 피머럴 콘다일이냐 그러니까 트로클리아 그루브니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요. 웨이트 베어링 포션인 경우에는 ROM은 일찍 허용하고 있습니다. ROM 일찍 허용하고 오히려 익스텐션 상에서 프레셔가 갈 가능성이 많고 플렉션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ROM은 얼리부터 풀로 허용하되 웨이트 베어링을 6주간 스트릭트하게 넌 웨이트 베어링하고 6주간 파셜 웨이트 베어링하면서 그래주얼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로클리아 그루브만 있거나 거기에 컴바인돼서 있을 경우에는 뭐 웨이트 베어링은 똑같이 6주 넌 웨이트, 6주 파셜 웨이트, 그래주얼 인크리즈는 하는 걸로 하고 트로클리아 그루브에 있을 때는 0도에서 30도로 한 이틀 정도부터 ROM을 시작해서 그래주얼하게 일주일에 15도씩 늘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ROM은 그래주얼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TO를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HTO만 하고 카테드 프로시저를 안 한 경우에는 톨러러블 웨이트 베어링을 시켜서 거의 뭐 빠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크러치 없이 다니도록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프로텍션을 많이 하고 있고 오래 한다. 그것 때문에 머슬 위크니스가 상당히 손해보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싼 어려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김성환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거의 유사합니다. 3개월을 크게 보는데요. 저는 사실 아까
좀 스몰 사이즈하고 라지 사이즈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4제곱미터의 미디움 사이즈 정도에서 좀 한 경우에 컨테인먼트가 괜찮으면 똑같이 저는 토터치 웨이트 베어링은 한 4주 정도 똑같이 시키고요. 네. 파셜 웨이트 베어링 기간을 라지 사이즈는 지금 컨벤셔널하게 2달 더 10주까지 하고 나머지 2주는 이제 톨러러블로 돌아가는 시기로 잡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으면 그걸 6주에서 8주 정도로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웨이트 베어링 포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환자가 닿게 되고 컨테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 수술부를 프로텍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하냐. 조금 지금 대답한 게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준 선생님 얘기는 웨이트 베어링을 피한다. 그리고 ROM은 풀로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뭐 김성환 선생님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마이크로 프랙처 할 때 우리 카티스템 하는 건 기존의 거보다 아까 김성환 선생님 설명 조금 하셨지만 굉장히 구멍을 크게 뚫어요. 그리고 이 서브콘드랄 본을 갖다 거의 다 파괴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이 카티스템의 프로시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성환 선생님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네? 네, 뭐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서 아까 뭐 그래도요. 오 교수님 나중에 또 보충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 왜 그렇게 개발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언컨테인드 리전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5mm짜리 이상 구멍을 뚫지 않으면 거의 셀의 컨테인먼트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컨벡스 리전에 특히 사이즈가 커지면 점점 컨벡스해지는데요. 저희 카트리지 리전이 거기에 리시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ROM만 시켜도 다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나마 셀 컨테인먼트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만드셨을 때 계획은 모르겠지만 이게 파라크레인 이펙트가 되다 보니까 결국 컨테인먼트도 늘리고 셀 어태치먼트 에어리도 늘어나고 본메로와의 컨택트 서피스도 늘어나서 오히려 더 이런 파라크레인 이펙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시저 자체는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주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깨가 없고 컨테인먼트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왕 선생님도 케이스 하나 보여줬는데 해놨더니 패치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마 완전히 조금씩 무너뜨려 갖고 컨테인먼트를 좋게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CI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인먼트에서 셀 안착이 잘 돼야 이게 셀 다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박상전 선생님이 서브콘드랄 본 데미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줄기세포라 해서 그 부분이 서브콘드랄 본으로 재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컨테인먼트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성환 선생님 저거 대답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막 임상 결과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세컨 룩으로 할 때는 못 보이고 이제 MRI 팔로우업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의 저희가 뚫었던 에어리어의 한 70~80% 정도는 다시 이렇게 본으로 거기는 리제네이션 되고 이쪽이 카틀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알던 그런 서브컨트롤 본 모양처럼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본은 본, 위쪽의 카틀리지는 카틀리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이븐 에어리어로 만들어진 서브콘드랄 본이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얼라이먼트를 바꿔주고 또 해주면 아마 리모델링 되면서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생님 질문하신 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서브콘드랄 무너뜨리는 이유를 저는 아주 공감이 가는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왕 선생님 또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은 일단은 마이크로 프랙처는 본메로 스티뮬레이팅에서 본메로에서 셀을 리크루트하는 양상이지만 이건 좀 그럴 필요가 없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오원 선생님이 한번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질문을 그렇게 해요. 마이크로 프랙처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코드블러셀에서 주는 줄기세포와 같이 혼합이 돼서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 할 필요 없이 컨테인먼트만 잘 되게 베이스만 잘 만들고 이건 바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좀
사실은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 약간은 어떤 그런 흐름의 그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초반의 생각은 저희는 어떻게든 그 메로로부터 나오는 셀 프로제니터 셀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이 저희 그 MSC의 치료 기준상으로 연골 재생에 가장 유리한 조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홀의 이제 의미에는 정말 그 셀의 컨테인, 셀을 어떻게든 오랫동안 그 병변 부위에 그리고 재생을 할 수 있는 환자 자신의 세포와 만날 수 있는 부위에 오랫동안 존재시키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점차 MSC에 대한 그 지식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MSC가 분비하는 물질들과 작용 기전들이 점점 알려지면서 그 꼭 셀 프로제니터와의 만남이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염증 환경의 변화로 그 전체적인 그런 어떤 염증 연골 재생과 기타 다른 치료 효과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양의 그 셀 프로제니터 셀의 노출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저희 생각도 좀 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입증된 것이 아까 교수님들의 발표에서 나왔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컨택을 시키지 않은 제가 예를 들면 그냥 파텔라에서 직접적으로 홀을 뚫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텔라에 있던 손상 병변이 그 재생된 그런 그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MSC로 주사형으로 했을 때도 과연 동물 실험에서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홀을 뚫어서 서브콘드럴 본을 약간 파손시켜가면서 그 셀 프로제니터를 꼭 밖으로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하세요.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 프랙처는 그러니까 카틸리지 4레이어 중에 서브콘드럴까지 다 해서 그 노출시킨 다음에 하는 거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카티스템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카틸리지 데브리를 열심히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해도 오히려 뭐 괜찮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랙처 같은 경우는 서브콘드럴 본을 날리고 깨끗하게 하고 안 한 거에 따라서 리제너레이션 카틸리지 볼륨이 다르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논문적인 근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견들이 어떠신지 김성환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가 처음에 개발됐을 당시 제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칼시파이드 레이를 벗기냐 마냐의 논란이 이미 있었고 칼시파이드 레이를 벗기게 된 이유는 셀 어태치먼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사실 이 프로시저의 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셀 어태치먼트 그 인시주가 리시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젝션 개발하셔서 그렇게 그걸 바꾸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잠깐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사이트에 생겼던 즉 저희가 치료하지 않았던 다른 데 생겼던 연골은 사실 저희가 치료한 사이트만큼 리지드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파이브러스 카틸리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저희가 옵티멀한 게 어디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시즈는 필요하고 그게 거기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더라도 거기 자체에서 컨택트 할 수 있는 셀의 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카트리지를 수술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카트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는 뜻인가요? 없애버리면 벗기고 본메로 익스포저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기면은 타입이 다른 카트리지로도 재생되니까. 여기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 줄기세포를 한쪽에 인젝션하는 경우 서큘레이션 팩터로 인해서 반대편에도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오원희 선생님 잠깐 저희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줄기세포의 그 직접적인 치료 기전이 파라카인 이펙트니까 당연히 어떤 그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이 서큘레이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관절광의 경우에는 혈행과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V 인젝션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브레인 파렌카임으로 준 적에도 그 반대편의 파렌카임으로 이동하는 그런 줄기세포가 그 조직학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절광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랩 사이드에 그 관절광에 투여를 했는데 그게 라이트 사이드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아주 먼 그런 이동거리의 그런 그 마이그레이션은 그 관찰 마이그레이션 혹은 그런 어떤 분비하는 물질의 그런 서큘레이팅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또 이 치료 현장에서의 그런
병변에서의 치료 물질의 농도가 항상 치료 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으로 다일루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동일한 그런 치료 효과는 아마도 기대하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얘기하시죠.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요한데 서큘레이팅을 하려면 사실은 저기 이제 키모카인 이펙트가 있어야 되고 키모테틱 이펙트. 키모테틱 이펙트가 있으려면 사실 조직의 인저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크로닉 에어리어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셀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셀을 임플란테이션 하는 이유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젝션 테라피 이제 잘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인젝션 테라피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셀들을 그쪽으로 보내느냐. 근데 결국 많이 주면 되죠. 근데 많이 주면 톡시스티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도 그 얘기에 참 동의하는 케모테틱 이펙트를 만들려면은 인줄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스코프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한다든지 뭔가 주고 포소피로 그냥 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마 저 프로토콜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셀 세라피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늘 지금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천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아직 주사형 치료제는 임상 일상만을 마친 단계이지만 저희가 그런 개발하는 컨셉에서는 이제까지 카티스템과 동일한 MSC로는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성환 교수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판단에 동의하는 바고요. 저희가 그래서 차세대 줄기세포, 그러니까 지금의 줄기세포보다는 같은 도주로도 더 효과가 분비능이나 여러 가지가 뛰어난 그걸 저 이제 배양방법에서 뭐 저산소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기능을 첨가해서 그런 그 기능을 달리하는 그런 그 줄기세포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사형에 치료했을 경우에 물론 아직까지 뭐 치료 효과는 당연히 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할 수 없지만 카티스템과 동일한 연골 재생 효과가 있을지는 과연 확인하기 힘들지만 치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치료 효과는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예. 근데 거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마이크로 프랙처를 한다든지 카티즘을 쓴 이제 ACI를 한다든지 이게 오버그로스 되잖아요. 카트리지가. 근데 이게 롱텀하게 한번 아까는 우리 저 카티즘 60개월 팔로업 해갖고 봤다 그러는데 왕 선생님이나 우리 김성환 선생님 혹시 이런 게 오버그로스 한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마이크로 프랙처 한 거는 5년 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나오고 다시 망가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ACI 하거나 이 셀로 카트리지 프로시저를 했을 경우 얼마나 이게 변화하면서 리모델링 된다는 그런 뭐 문헌이나 에비던스가 본 적이 있으세요? 오버그로스가 없어진다든지 아까 보면 소프닝도 없고 ICRS 그레이드 제로로 변했다 이렇게 왕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에비던스는 모르죠. 그거를 인터벌을 헬럽해서 비교한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긴 한데. 오버그로스 아마 이제 왕 교수님도 경험을 많으실 텐데 오버그로스 된 카틀리지는 되게 소프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된 케이스들은 되게 리지드하고 저희 뭐 ICRS 어세스폼에 보면 주위와 비슷한 레벨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되게 리지드한 잘된 케이스라서 마시마신 거를 뭐 저도 문헌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프트한 카트리지가 되면 결국엔 롱텀하게 보면 이제 저희 카트리지 프로시저하고 나서 서브콘드러블 이디마가 2년에서 3년 사이에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런 이펙트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아마도 우리 저기 메디포스트에서 그 60개월을 조금 더 한 거가 팔로업 되면은 그걸 발표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보고 우리 궁금했던 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오늘 카티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되고 좋은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나간 시즌2에 또 카티스템에 대한 또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또 이제 준비를 하셨을 때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술관절학회에서 이렇게 웹 심포지움을 통해서 무릎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오신 전문의 선생님, 그 다음에 전공의 선생님,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좋은 정보를 여기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 술관절학회가 신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좋은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